미분의 근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건드리는 그런 파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도함수 또는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인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배웠습니다. 볼게요. 자, 여기가 y, 여기가 x, 그래프가 그려질 때 임의의 점에서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알파 그럴게요. 알파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그때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이 함수의 식을 미분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알파를 대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직선에 이것의 기울기를 갖다가 여러분이 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f 프라임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늘 했잖아 그렇게 그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그 문자의 의미 다시 말해 x, y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 x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간을 의미하고 이 y가 어떤 움직이는 점의 위치를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하면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자 x의 값이 변할 때 y의 값이 변화하는 그 변화하는 비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얘가 델타 x고요. 이게 델타 y예요. 델타 x란 말의 의미는 x가 살짝 변했다. 그 변화한 양을 뜻합니다. 즉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변화율이 아니고요. 얘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요. 이렇게만 쓰면 이 구간이요. 일단 일정한 길이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1cm면 1cm, 1mm면 1mm 일정한 길이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리미트가 달라붙습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이 된다. 이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x에 대한 y의 무슨 변화율? 이거는 얘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런 걸?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순간 변화율 혹은 그게 도함수라고 하는 거죠.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 일반적인 이 임의의 점 x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요거는 도함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구하게 되는데 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흔히 이야기를 하는 자 얘가 시간이고 얘가 위치 그때 시간의 변화 분의 위치의 변화에 대한 극한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얘를 순간 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뭐라고 불러요? 평균 속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속도라는 게 있고 평균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얘는 구간을 잡아가지고 그 구간에서의 x의 변화, y의 변화를 보는 거고요. 얘는 구간을 잡긴 잡지만은 한 점이 다가가서 극한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가 들어간 거고 안 들어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속도를 우리가 흔히 그냥 속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순간잘 빼고. 이렇게 미분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 x의 변화, y의 변화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x가 시간을 의미하고 y가 위치를 의미하고 위치와 시간 사이에 함수 관계가 성립되면 까먹으면 안 돼. 시간과 위치 사이에 함수 관계가 성립하면 이 함수를 미분하지, 그지? 이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얻어져? 도함수가 얻어지겠지? 그 도함수가 뭘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하게 된다. 왜? x가 뭐니까? 시간이니까. y가 뭐니까? 거리니까. 또는 변이니까. 시간분의 변이 뭐라고 배워? 속도. 맞잖아. 그 속도거든 이게. 그러니까 조건이 그거야. 일반적으로 미분하면 그냥 도함수. 일반적으로 미분하면. 근데 얘가 시간, 얘가 위치일 때 그 함수를 미분하면 얘는 그 도함수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속도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그죠? 이게 바로 속도와 미분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봐.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 얘들아. 가속도는 뭐냐? 응? 아니, 잠깐만. 속도는 뭐분의 뭐라 그랬어? 이거는 시간분의 변이 그랬지, 그지? 그 다음 가속도는 뭐라 그랬어? 아이고, 이 그지 같은 거. 시간분의 뭐? 속도의 변. 이거는 변이란 말의 뜻이 뭐야? 위치의 변화란 뜻이야. 그러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라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v 그러거든. 보통 v가 속도지, 그지? 그지? t가 시간이잖아.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v 그러면은 이거는 속도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평균 가속도라고 하면 돼. 응?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붙이면 극한적인 이제 리미트 시간이 짧아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작은 속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순간 가속도라 그러고 우리가 흔히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가속도야. 그러니까 요놈도 똑같아. 이쪽이 속도를 의미하고 이쪽이 시간을 의미해. 이제 x, y 안 그러고 이제 v, t 그런단 말이야. 근데 v와 t 사이에 어떤 함수 관계가 성립이 돼 이렇게. 그러면 요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뭘 의미하니? 요거 델타 t분의 델타 v에 대한 극한값이야. 그죠? 바로 요 포인트에서의 극한값이야. 그럼 얘를 갖다 우리가 t1이라고 하면 바로 시각이 t1일 때 가속도의 가속도 이게. 즉 얘를 갖다가 우리가 리미트 델타 t 델타 v 하는 걸 뭐라고 쓰느냐면 dv dt라고 써. v를 시간으로 뭐 한 거? 미분한 거. 그 다음 거기다가 t 자리에다가 t1을 대입한 거. 그럼 이걸 딱 대입하는 순간에 얘는 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미분한 다음에 특정한 값 하나를 집어넣었으니까 요걸 집어넣기 전에는 뭐야? 미분했으니까 도함수겠지. 그지? 속도를 미분한 도함수는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시간과 잘 들어. 시간과 위치, 움직이는 점의 위치 사이에 하나의 함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 함수를 미분해버리면 뭐가 나온다? 속도. 그 도함수 속도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해진 속도는 역시 t에 대한 함수겠지. 도함수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해버리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 시간에 대한 함수일 때 점의 위치는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해되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도, 가속도와 그 다음에 이 미분과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 대전제, 변위가 점의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질 때만 지금 미분하면 그 미분한 도함수가 바로 속도를 의미하고 또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둘이 함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야. 자, 문제 보자. 자, 거기 맨 처음에 자, 97페이지에 까만 네모가 지금 3개가 보이잖아. 그지? 내가 지금 첫 번째 거 설명한 거야. 첫 번째 거. 물론 이건 여러분이 수투 공부할 때 일부 했었던 내용인데 그거에 이제 추가해서 이제 우리가 뭘 또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은 두 번째 까만 네모. 자,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이렇게 주어지면 속도는 이렇고 속력은 이렇고 속도의 방향은 이러하고 가속도는 이러하다. 이게 뭔 개소리인지. 봐봐. 자,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 게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평면 위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자, 여태까지 우리는 전부 다 수직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그런 점만을 한 거야. 수트 공부할 때 생각을 잘 해봐. 수직선 위에 점이 움직여. 그럼 그 점의 좌표를 x 그러면 되잖아. 그지? 그게 시간에 대한 함수일 때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이제 평면 위에 점이 나타났어. 잘 봐야 돼. 자, 이것이 y축이고 이것이 x축이야. 근데 점이 여기다가 이렇게 움직였어. 이렇게. 얘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움직인 거고 사실은 동시에 옆으로 움직임과 동시에 위로도 움직인 거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새 총을 쏠 때 고무줄이 이렇게 달려있잖아. 샥 해서 탁 쏘면 고무줄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실제 물체는 가운데로 가버리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여기서부터 이리 간다고 이렇게 움직였다고. 그럼 실제로 얘는 위로도 움직이고 옆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맞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간 건 아니야. 이렇게 간 거야. 이게 아니고, 벡터야, 벡터 지금부터. 자, 그게 평면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움직여. 옆으로 삐스듬하게. 그럼 뭐가 나타난 거냐면은 X축 방향으로도 이동이 됐고 Y축 방향으로도 이동이 된 거야. 아주 순간적으로. 그럼 뭐가 있냐면 X축 방향으로도 속도가 있었고 Y축 방향으로도 속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돼. 즉 여기 있던 점이 이까지 갈 때 그때 점의 좌표 X, Y 점의 좌표 자 X좌표, Y좌표가 변했잖아. 그지? 그럼 뭐가 있냐? 너가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 이거야? 그럼 이게 움직이는 속도가 있어. 그지? 그 속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우선 대전제가 뭐냐?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관찰해가지고 자, 매 시각마다 너까지 갔니? 너 거기까지 갔니? 너 거기까지 갔니? 그러면서 점을 막 찍어. 또 움직임을 관찰을 해. 그러면 어떨 때는 빨라졌다가 어떨 때는 좀 늦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속도가 그렇잖아. 요거 가만히 보면 똑같은 간격으로 점을 찍는다고 찍더라도 봐봐. 여기서는 X축 방향으로 움직인 게 여기보단 짧아.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빨리 가다가 늦게 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속도가 조금씩 변한다는 뜻이 돼.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자, 움직여 갈 때 그 점들의 위치와 시간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안다고 가정을 하면 또한 점이 움직일 때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는 상당히 조금밖에 안 움직였죠. 그죠?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였죠. 그죠? 얘보단 많이 움직였잖아. 그럼 이쪽이 요 위치에서의 속도가 속도보다 조금 빠르다. 어느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의 속도를 따졌으면. 그래서 이 Y축 방향으로도 속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점의 Y 좌표들을 다 관찰을 해가지고 Y 좌표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았다고 치면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자 제공이 되면 그러면 얘는 얘대로 미분을 하고 얘는 얘대로 따로따로 미분을 하고 그래서 dx, dt를 계산하고 dy, dt를 계산을 하면 얘가 뭐가 되고 위치를 시간에 따라 미분해버렸으니까 뭐가 돼? 어느 방향으로의 속도? 그렇지, 그 vx를 한다면 vx.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의 속도. 요거는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에 대한 속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x축 방향과 y축 방향 두 가지를 섞지 말아라. 섞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섞으면 안 돼. 알겠지? 섞으면 안 돼. 섞지 말고 그대로 놔둬. 너는 x축 방향으로의 속도, 너는 y축 방향으로의 속도다. 그대로 놔둬야 돼. 자,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미분을 세려. 자, dvx dt, dvy dt. 이 놈을 한 번 더 미분했어. 그럼 뭐가 나와? 그렇지. 가속도를 보통 a라고 써. 어느 방향으로의 가속도? x. 어느 방향으로?
y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된다.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똑같죠. 근데 그게 지금 평면 위를 움직일 때는 두 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책 봐. 자, 거기에 속력이라는 말이 나온다. 속력. 아이, 잘 봐. 속력이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동그라미 1번 속도, 동그라미 2번 속력 나오잖아. 그제? 아이? 어떤 점이 움직일 때 X축 방향으로의 속력이 있고 Y축 방향으로의 속력이 있어. 보세요. 어떤 점이,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뭐 확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점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있던 점이 이리 움직일 때, 자, 이만큼, 이만큼. 자, 델타 X가 있고요. 델타 Y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속도가 있고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속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이 속도라는 게 있고 속력은 뭐냐 하면 속력은 이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Vx가 있어요. Vy가 있고요. V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V를 표시할 때는요. Vx하고 Vy를 뭐 하면 돼요? A 곱하다니. 벡터 두 개를 뭐 하면 가운데 벡터가 나와? 더하면 되는 거야. 그지?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뭐가 있고? 속도가 있고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속도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뭐 하면? 더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속도를 표시할 때 Vx, Vy로 이렇게 표시를 해. 그러면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가 둘 다 있다 이거야. 얘가 속도야. 이렇게 표시를 해. 그럼 속도의 크기는 V의 절대값은 어떻게 표시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재면 된다? 길이를 잰다고 하면 돼. 길이.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자 Vx의 자 방향 작용하는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이 있겠죠. 보통 속력은 속도에 뭘 붙여? 절대값 붙이고 얘를 뭐하고? 제곱하고 Vy의 절대값 붙이고 제곱하고 그 다음에 뭐 씌워버리면? 루트 씌워버리면 요 길이가 나오겠지. 그지? 그지? 근데 잘 봐. 야, 자,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할 텐데 속력이 어떤 숫자로 딱 주어지게 되면 굳이 절대값 할 필요 없이 속도 자체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음수라고 하더라도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굳이 절대값 치지 말고 그냥 제곱도 괜찮겠지? 그래서 그냥 제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Vx의 제곱, Vy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계산 당하면 이게 바로 속력이 되는 것이다. 알간? 속도랑 속력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네, 속도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속력이라고 한다. 얘는 뭐라고? 속도. 얘는 속력. 자, 그래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와 속력 이런 것이 존재하는데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예, 이건 아셔야 되겠죠. 그죠? 거기 나와 있는 식들을 눈여겨보시고요. 그 식들을 잘 외워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또 하나 여기서 그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 말고요.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것에서만 존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방향이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움직이는 방향이요. 수직선 위면은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평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각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얘들아 각을 잴 때는 항상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각을 재겠지. 그지? 그럼 요 그림에서 요 각도가 세타야, 세타. 어? 그러면 이 각을 가지고 이제 그 방향을 설명을 하는데 속도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 거기 봐봐. 하나, 둘,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뭐야? 속도의 방향 이런 거 나오지, 그지? 하는 거냐면 어느 방향으로 자 노란 속도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요게 이걸 설명을 할 때 탄젠트를 이용합니다. 자, 탄젠트 세타는 뭐 분의 뭐냐? 요거는 Vx 분의 Vy라고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 Vx가 뭐냐 하면 dx를 dt로 미분한 거죠. 그죠? Vy가 dy를 dt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그대로 접목을 시키면 얘는 뭐가 되니? 그러면 dy dt 나누기 dx dt가 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요거 dy dx가 돼버립니다. 맞죠? y를 x에 대하여 미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뭘 의미한다? 속도의 방향이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요 각에 대한 무슨 값? 탄젠트 값하고도 같은 것이다. 알겠죠? 자, 기본적인 이론들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예제 문제 8번. 요 놈에 대해서 연습 문제가 하나 필요한데 예제 문제 8번은 말이야. 옛날에 했던 수직선 위의 운동이라. 이거 이제 복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요거 조금만 해보고 뒤쪽에 보면은 그 이제 x, y가 따로 나오는 게 있어.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거고. 봐봐. 8번 예제 문제. 자, 수직선 위를 운동하는 점 x에 시각 t 사이 이런 관계가 있다. t가 5인 순간 잘 들어야 됩니다. t가 5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지금부터 구하라. 자, 이거는요. 그냥 미분 바로 들어가세요. dx dt. 자, x를 시간 t에 대하여 미분을 하면 와우, 사인이네요. 그죠? 사인 미분은 뭐 됩니까? 코사인.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게, 자, 우리 지금 뭐에 관해 미분하느냐면 t에 대하여 미분을 하는데, 그냥 t가 아니고 2분의 파이 t. 뭐가 붙었죠? 그럼 미분한 다음에 어떻게 돼? 뽑아가지고 한 번 더 미분하는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갑시다. 4 곱하기 코사인.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이 안에 걸 뽑아내가지고 미분을 한 번 더 한다. 얼마? 2분의 파이 이렇게 한 번 더 해줘야지. 그지? 자, 그 다음에 3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미분하면 뭐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t 됐고요. 그 다음 얘 다시 한 번 꺼내가지고 미분 들어가줘야 되지. 그지? 2분의 파이 여기까지. 자, 이게 지금 한 번 미분한 거야. 자, 여기다가 뭐 공통인수 앞으로 끌어내도 괜찮겠고 아니면 귀찮으면 그냥 냅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건가요? t에다 뭘 집어넣어요? 응? 뭘 집어넣어? 5를 집어넣어야지. 그지? 시각이 얼마일 때? 5일 때 그랬잖아. 그럼 t 자리에다 그대로 5 집어넣어라. 따라서 dx, dt t 이꼬르 5일 때는 5 집어넣습니다. 요렇게 2분의 파이는 밖으로 끌어낼까요? 2분의 파이 밖으로 끌어내시고 4 곱하기 코사인 2분의 5 파이 빼기 3 곱하기 사인 2분의 5 파이 2분의 5 파이인데요.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는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코사인 2분의 파이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빼기 3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니까 날아갈 거고요. 자, 요거는 1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이란 값이 나오죠. 너는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요게 바로 뭐다? 이게 속도.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다, 속도. 언제? t가 5일 때. 그 순간에 순간 속도가 되는 것이다. 다음. 잠시만요. 요 2분의 파이요? 아, 이거 미분한 건 여기서 요 단계에서요? 공통인수 묶은 겁니다. 미분한 게 아니고. 원래 없었잖아요. 아, 요거를 미분하면 t가 지워지고 2분의 파이가 된 거죠. 그쵸? 2분의 파이를 미분한 게 아니고 2분의 파이 t를 미분해서 2분의 파이가 된 거죠. 마찬가지. 예, 다음. 요걸 갖다가 한 번 더 미분은 들어갑니다. 요게 지금 뭐야? 이게? 요만큼이 뭐야? 이름이? 이게 도함수지, 그지?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 자, 도함수인데 x가 위치고 시각이 t야. 그게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해버렸어. 시간에 대해서,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시간에 대한 위치의 몇 아율, 그러니까 뭐다? 속도다, 그지? 요게 이제 v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v. 그럼 지금부터 dv, dt. 다시 말하면 이놈의 자식을 한 번 더 미분한다. 이거 이계 도함수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계 도함수 미분 한번 합시다. 이렇게 곱한 건 원래 2파이죠. 그죠? 요거 둘이 곱한 거. 2파이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상수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t를 미분할 겁니다. 그럼 뭐가 되고?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t에다가 끝난 게 아니죠. 요 안에 있는 요 놈을 미분해서 한 번 더 곱을 해줍니다. 그럼 곱하기 2분의 파이. 자, 플러스. 아, 백인가요? 백이네요. 그죠? 2분의 3파이 앞에다가 써주시고요. 사인 2분의 파이 t를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t. 일단 여기까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주시고 2분의 파이. 파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죠? 요 2자는 서로 지워지고 파이 제곱.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파이 제곱 사인 2분의 파이 t. 그 다음 이쪽도 이렇게 4분의 3 파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 잘 쫓아와. 코사인 2분의 파이 t. 자, 이게 이제 dv dt인데요. 바로 자, 이 dv dt에다가 t 자리에 5를 대입합니다. 집어넣어봐. 응? 마이너스 파이 제곱에 사인 2분의 5파이. 사인 2분의 5파이가 아까 사인 2분의 파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지?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제곱에 코사인 2분의 5파이. 요건 0이죠. 곱하기 0. 이만큼 지워지고요. 그럼 마이너스 파이 제곱 나오니까 너는 마이너스 파이 제곱이다. 요것이 바로 가속도가 되겠다. 자, 얘들아, 계산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하다 보면 막 막히기도 하고 그러지, 그지? 응? 틀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다만 그냥 계산이 좀 너저분 할 뿐이야. 이런 데서 막히면 안 돼. 알았지? 봐봐. 이게 x는 코사인 2t, y는 사인 2t라고 주어지는 점이 있다 이거야. 이거는 뭐야? 자, x좌표 코사인, y좌표 사인 나오는 거 뭐 할 때? 이게 삼식이들 말아요. 매개변수 함수인데 이렇게 주어지는 매개변수 함수는 뭐야 이게? 도영이. 아니 잡거사. x 코사인 y 사인 나오면 원이지. 응?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x좌표고 요것이 y좌표고 요 점이 있는데 이 중심각이 요게 2t가 2t.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초당. 잘 봐. 초당. 각도가 20도라. 2라디안, 2라디안, 2라디안 이렇게. 1초에 2라디안씩 도는 거야. 이게. 응? 그럼 1라디안이 얼마야? 1라디안이. 이 잡거사 1라디안이 무슨 180이냐. 자이 칵씨.
반지름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똑같은 가게 크기가 1라디안 아니냐. 그럼 초당 2라디안 도는 거면 1초에 이만큼 돌고 해? 2초면 이만큼 돌고 해? 3초면 이만큼 돌고 해? 3라디안, 2라디안이면은, 그렇지. 그지? 이만큼 돌겠지, 그지? 원래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180도가 3.14라디안이거든? 응? 그럼 이제 한 바퀴 삥 돌려면 2파이잖아, 2파이, 중심각이. 이제 6.28 라디안쯤 된다고. 그럼 한 바퀴 완전히 못 돌고 조금 남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얘가 지금. 근데 점이 평면 위에서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 원운동을 이렇게 움직여 갈 때, 그때 점의 좌표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봐봐, dx, dt라고 하는 건 뭐니?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한 게 뭐 나오나? 마이너스 사인 2t인데 곱하기 얼마 들어가야 돼?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지, 그지? dy, dt는 뭔데? 마이너스 2배, 2배죠, 2배. 2배의 코사인 2t.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내가, 자, 주어진 함수가 시간에 대한, 자, 이 위치 사이에 함수 관계가 성립되면 t와, 시간 t와 x, y라는 위치 관계가 이제 함수로 주어졌잖아, 지금처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미분을 하면 얻어지는 게 바로 속도가 되는데, 요놈이 바로 x축 방향의 속도, 요것은 y축 방향의 속도가 된다. 그럼 문제가 나한테 물어봐. 뭘 물어봤어? 속도의 크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속력이라 그래. 이렇게 쓴다고? 그럼 누구를 제곱하고? 요거 제곱하고, 둘을 뭐하고? 더해주고. 자, 요거 제곱해봐. 4배의 사인 2t의 제곱 플러스 4배의 코사인 2t의 제곱 쫙 이렇게. 그럼 이게 뭐 되냐? 와, 200원. 그러니까 속력의 크기는 항상 2란 말이야, 2. 됐니?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예를 들어, 한 번 더 미분, 또 한 번 더 미분. 두 개를 제곱 루트. 알겠어요? 그 평면 위의 움직임은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00페이지. 10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수능 특강 그래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이제 한 개만 하고요. 나머지 건 여러분이 해보시고 안 되면 제가 따로 질문을 받겠습니다.